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호남 민심과 당심을 단속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의 재계약을 위해 최고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이정효 감독은 지난 4년간 K리그1 습격과 ACLE 진출, 코리아컵 준우승 등을 이끌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1년을 맞아 고향인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번역한 세계 각국의 번역가들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관계자들을 처음 입건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손님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작품에 번역에 참여한 프랑스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번역가들이 1980년 광주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 시내 관이 부족해서 임시관을 만들어서 이제 시신들을 매장했다고 해요. 5.18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남겨진 전일 빌딩과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본 번역가들은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지켜 세웠습니다. It was very extremely moving to be in the footsteps of its story, and it's really great to become someone somehow witness of this history, which is still present.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계기로 올해 처음 열린 2025 광주 책 도서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32개의 작은 서점이 한데 모여 소설과 시집 등 다양한 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책이랑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행사까지 열리니까 오히려 책에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1년뿐만 아니라 2년, 3년 꾸준히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광주는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뿐 아니라 인문 도시로서의 가능성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에서 3mm 안팎의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3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는데요. 주로 덕담이 오갔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예결위원장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호남발전특위 성과 보고회에는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와 올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 예산이 2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며 노력과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예산 전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당대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 원팀이 이뤄낸 거라며 공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담과 공치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시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가 무산된 직후인데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호남 민심과 당원들의 표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한 뒤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인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 의원은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성장했고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특별 귀화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9일부터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해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되며 한수원은 앞으로 10년간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운전 허가 기간 만료가 임박했지만 주기적인 정비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 50대 남성이 줄을 달고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 시위를 벌이다 5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임금체불 문제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뱃길이 다음 주 월요일에 끊길 것으로 보이면서 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선사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주민들은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 시청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문도 주민 50여 명은 전날부터 여수시청에서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를 오가는 하메로가 오는 15일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시가 선사와의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악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 업무 협약을 조금 상호간에 변경해서라도 이 배가 정상 운항으로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최근 하메로 선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협약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더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장, 선사의 주장, 이게 조금 합의 일점을 좁혀지지 못했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선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판단을 지금 받아야 되고. 선사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여수시가 연료비, 선원 인건비 등 한 달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면 운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 지급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하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일의 사태인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여수시는 대체선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하메로 같은 쾌속선을 단기간에 확보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하메로의 운항 중단을 막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쾌속선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문도 주민들은 여수시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시청을 떠나지 않겠다며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광주, 부산, 구미에 남북권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가 구축돼 기업 R&D가 지원되며 부산은 전력 반도체에, 구미는 소재 부품 기업에 지원이 집중됩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한해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프라와 재정 등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의 재계약을 위해 최고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F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민구단의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이정효 감독은 지난 2022년 부임 이후 K리그1 승격과 ACLE 진출, 코리아컵 준우승 등 시민구단으로서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조 6,800억 원 규모의 광주시 본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밤샘 개수 조정 끝에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세출 기준으로 58억 원을 깎는 대신 57억여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액 사례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과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은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방송 예산을 152억 원이나 삭감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순서로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국회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지역방송 증액 예산을 삭감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막은 건 기재부가 사실상 국정과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방송 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하고 호소문입니다. 대통령께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재부가 근시안적인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하여 지역방송이 최소한의 공적 상무를 수행하고 대통령님께서 꿈꾸는 지방시대의 동반자로 남을 수 있도록 기반을 지켜주십시오. 예산 편성권을 앞세워 묻지마 삭감을 한 기재부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홀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9명을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 입건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언제쯤 밝혀질지,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 확대될지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입니다. 7명의 노동자가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고 한 달 만에 경찰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그리고 공사를 담당한 코리아카코 관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서발전 직원 3명은 화력발전소 해체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HJ중공업과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은 지난 3일 2차 현장 조사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 당시 절단 위치와 크기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 추가 조사 결과 공사 시방서와 다르게 사전 취약화 작업이 반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기술 시방서를 보면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에서 시작해야 하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래층 취약화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던 보일러타워 25m 지점 아래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로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 범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발주처인 동서발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 발주처의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발주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인프라 교체 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만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붕괴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원인 조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이 매일같이 달라지는 서해안은 특히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해안가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지 사정에 어두운 관광객이어서 물때 시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에도 수백 명이 찾는 부안 채석강. 물이 차오른 해안가 절벽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2명이 겨우 해경의 구조보트에 실려 구조되는가 하면 어두운 밤 사진을 찍으려다 무릎까지 물이 들어찬 뒤에야 구조된 가족들까지 고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 중에 이제 나가야 하는데 이제 못 나가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제 물때를 모르고 가서 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책을 쌓아놓은 듯한 절경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밀물이면 물이 들어차는 탓에 올 들어서만 9건의 신고가 이 일대에서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물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30분 걸렸는데. 오늘 물때는 좀 알고 오셨어요? 금방은 안 들어. 그 갈 동안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뒤엉킨 탐방로를 걸어 나오려면 15분도 빠듯하지만 물이 들어차는 속도는 그보다 2~3배 빠릅니다. 1시간 전까지는 수십 미터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진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조 3시간 전부터는 출입도 제한되지만 코앞까지 물이 들어찰 때까지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현재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지금 즉시 안전한 육지 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들어 전북 해역에서 고립돼 구조된 사람만 30명 안팎. 전국적으로도 매년 200건가량의 고립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시야가 제한적인 야간에는 탐방객 때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아래가 표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해경과 국립공원 사무소 등은 물때 변화가 심한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안내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건물에서 나오는 만큼 친환경적인 녹색 건축을 어떻게 확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년 만에 새로 지은 서귀포시 성산읍 사무소.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와 건축 자재를 사용해
건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크게 줄였습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기 208kW를 설치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70%를 만듭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으로 인증된 성산읍사무소는 운영 6개월 만에 누적 발전량 107MWh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균 25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탄소 배출량도 연간 30톤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전 청사에서는 겨울마다 직원들이 개인 난로를 틀던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저희 성산읍사무소 직원들은 개인 온열 기구를 사용하는 직원이 전혀 없고 아주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형 녹색 건축물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건축물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녹색 건축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건축 공사비가 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물은 결국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름 보일러를 쓰는 가구 비율이 36%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47%를 넘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물의 보일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게 이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축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녹색 건축 확산 전략을 구체화하고 민간 참여 확대 등 후속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 북구에 건립 중인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센터가 구축됩니다. 해당 센터에는 정보기술 기반 운전면허 평가 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 시험장이 도입되고 자율주행 시험 평가 체계도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장 총 사업비는 82억 원 늘어나 45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15살 이상 취업자 수는 7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과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1만 9천 명, 전기와 운수, 통신 등의 분야에서 5천 명 늘었고 농림어업과 관공업 분야에서 각각 2천 명씩 줄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록한 시집 보고 싶다는 말이 발간됐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유가족 김경학 화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추모 시집은 유가족과 전국의 시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언어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모레 무안공항에서 출간 나눔 마당이 열리고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지나면서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당 1에서 3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3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은 종일 13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순천 3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이에도 비 소식 들어있는 가운데 일요일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